천신만고 끝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일만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합당 논란으로 우리의 힘을 소비할 수 없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시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당의 주인이신 당원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연대 및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 구성에 동의합니다. 양당은 진심을 가지고 상호 신뢰와 존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정치인 개인과 계파의 이익의 관점에서 사안을 접근하면 반드시 역효과가 납니다. 자, 일단 한 의원님께서는 오늘은 성함을 알겠네요. 한 씨시니까 두 분 다. 네. 한준호 의원님께서는 줄곧 그 선거 전 합당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셨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대 입장이 아니고요. 네. 지금은 합당 추진을 하면 안 된다. 시기상조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네. 당 관리, 즉 이 과정을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의 수기민주주의를 건너뛰고 바로 당대표께서 일방적인 제안을 하는 형태로 제안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당내 반발이 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대로 진행을 하다가는 합당이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네. 오히려 당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논의를 일단 멈추고 지방선거 이후 많은 이해관계자가 좀 적을 때 진행을 하시는 게 낫겠다라고 제안을 드렸던 거죠. 예, 지방선거 이후에는 이해관계가 좀 줄어든다. 그러면 지방선거 그렇죠. 이후에 합당 논의는 이런 절차대로 만약에 추진됐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조국 대표와 정청 대표가 네. 먼저 발표를 하고 의견을 모으는 식. 그때도 절차상 문제는 있는 건가요? 지방선거 이후에도? 당연하죠. 지도부라는 거는 혼자서 꾸려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합당이랑 굉장히 큰 일이고 당내에서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게 당원 당규에도 담겨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네. 큰 일인데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당내 지도부하고도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대표의 생각으로 합당을 제안했다. 그 의도가 순수했다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논의가 당이 해야 되는 뭐 개혁 과제나 민생 과제들을 뒤로 미루게 되고 당내 분열이 지속되고 장기화될수록 지금 현재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당의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그 논의를 중단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예. 제안을 먼저 드렸고 방법상으로는 뭐 논의 기구를 꾸리던 어떻게 하든 간에 지방선거 뒤로 미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죠. 예,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당내 어떤 권력 투쟁이 많이 노출됐고 그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 리더십에 좀 타격이 갔다. 뭐 이런 전망도 있던데 정 대표는 그러면 왜 지금 19일 만에 일단락될 일을 계속 밀어붙였을까? 왜 그렇다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뭐 운영의 미숙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또 뭐 정청래 대표께서 최고위원 2년을 제외하고는 사실 제 기억에는 그 당직을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당 운영에 있어서 미숙한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속도하고 목표를 너무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 그런 것에 좀 쫓겼을 수도 있다. 그리고 뭐 일종의 그런 것도 있죠. 예. 예를 들어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상의를 하다 보면은 흐를 수가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좀 반대로 생각하는 건 만일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것을 더 오픈하고 논의하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상호 간의 의견들을 좀 조율해내는 과정들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정 관리가 좀 미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대당 입장에 보셨을 때 이 과정을 좀 지켜보시면서 어떤 경험 부족, 뭐 어떤 당 조직을 운영하는데 좀 미숙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잘못 갔다 보시는지요? 사실은 정청래 대표께서는 오랜 기간 정치의 경험이 깊기 때문에 예. 이건 미숙함보다는 제가 봤을 때 양당 대표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네. 바로 사심 정치가 앞서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들이 나온 게 아닌가 다른 싶습니다. 목적이 있었다. 맞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 수기 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양 당에서 어떤 극단의 목소리 또 강경파의 목소리가 당의 목소리를 전체 목소리를 좀 잠식하는 그런 양
양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본인의 당권이나 본인의 입지를 더 공고히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정청래 대표님께서는 말씀드렸듯이 경험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니고 이번에는 조금 명분이 조금 우리가 수기 민주주의에서 수기를 빠뜨린 그러는 지금 양당 체제, 양당의 극단 정치 양극화가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심 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심 정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정 대표는 공식화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 계속 연임 얘기가 나와요. 정 대표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 최근에 특검 추천 관련된 논란도 있었고 이번에 합당도 선거 전에 일단 무산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정 대표의 연임은 좀 어렵게 됐는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은 연임을 이야기할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연임이라는 거는 결국 당대표 기간 동안의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건데 평가를 미리 재단해서 연임이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당을 운영하다 보면 실기를 할 때도 있고 네. 그리고 잘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들은 최종적으로 그 시기가 돼서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것을 굳이 뭐 연임이나 이런 데 연계해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일단 어쨌든 8월에 네. 우리 민주당은 또 전당대회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선거 이후긴 하지만요.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정청래 대표가 그 이후에 연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한번 리더십, 뭐 능력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네. 현재 정부의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힘들을 동력들을 당내에서 잘 만들 수 있는지가 평가의 대상이라고 봐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또 지방선거의 성공도 있을 테고요. 지방선거라는 거는 지금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를 평가하는 기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저희가 맞게 됐고 지금 주택 가격 안정에도 지금 대통령께서 굉장히 공을 들이고 계시고 지금 설 전에 이제 물가 안정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께서 잘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당이 뒷받침하는 역할, 네. 지방선거의 성공 이런 것들이 아마 향후에 정청래 대표를 평가하는 평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실 금방 올렸다가 삭제됐다고는 하지만은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의 어떤 SNS가 얘기가 좀 돌고 있어요. 이것도 뭐 전당대회 관련된 연장선인데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네요.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하는 것, 전당대회는 통합 전당대회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지선 이후에 합당에 대한 대통령의 바람을 전달하면서 그 뒷부분입니다. 전당대회를 통합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다. 라는 글들이 쭉 올라왔다가 이것이 이제 삭제가 되고 또 이것이 뭐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올라왔다는 해명은 있었는데 그럼 그렇습니다. 이 글이 뭐 일각에서는 친 김민석 또 계로 또 불리는 강득구 의원이다 보니까 이게 강득구 김민석 총리에게 어떤 보내는 보고였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정청래 김민석 이 두 구도의 8월 전당대회가 아니라 통합 전당대회를 먼저 하면 좋겠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조국도 끼어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것이 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것인가요? 왜 그런가요? 두 가지 면에선 전제 조건이 전 틀렸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제 대통령과 제법 가깝다고 저는 여기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네. 그 대통령께서는 당 통합 문제나 합당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내신 적도 없고 네. 이 의견을 전달한 적도 없습니다. 예, 이거는 예. 제가 확인을 한 바고요. 두 번째는 강득구 의원께서 최고위원께서 저런 글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네. 통합전대나 저런 이야기는 이 당 상황을 빨리 마무리 짓고 당이 좀 대통령을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조율하는 홍익표 수석의 조율하는 과정 중에 예. 이게 설명의 실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전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전달이 되길래 홍익표 수석과 제가 소통을 조금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해가 살 수 있으니 이거는 수석께서 잘 좀 설명을 주셔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건 사실 당내에서는 오전에 이미 마무리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도 강득구 최고위원님과는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대통령의 뜻이다. 네. 이거는 전혀 반영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저런 통합전대를 가정하고 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통합 전대를 가정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네. 근데 야권에서는 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왜 강덕구 의원이 저런 글을 올렸다가 지웠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당무 개입 아니냐 뭐 그런 비판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해프닝으로 얘기하기에는 네. 공교롭게도 어제 긴급 최고위가 발표한 내용들이 거의 강덕구 의원님께서 올리신 글과 유사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은 그거는 명백한 당무 개입은 맞습니다. 뭐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 시절에 당무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항상 강조하는 이런 거야말로 네. 내로남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덕구 의원님께서 그 이후에 이거는 의원실에서 어떻게 보면 좀 실기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SNS에 올라가는 그것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의중을 그렇죠. 올리는 글을 의원실이 함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아마 우리 모두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보기엔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 뭐 강덕구 의원의 개인적인 의중 이런 거는 저희가 둘째치고요. 가정적이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선거 이후, 그러니까 6월 선거 이후 8월 전당대회 전에 통합에 대한 논의는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전당대회, 조국 대표까지 포함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보시는지요? 글쎄요.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네. 이 합당과 관련된 논의를 일단 중단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의를 같이 이어가 보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점은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까지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를 예로 들면서 가정하면서 저희가 예측할 필요는 없다. 현재는 지방선거를 잘 치르고 민주진영의 대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고 네. 그것보다 더 앞서서 그 여당의 역할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민생 현안과 입법 사안들 지금 대통령께서 많이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하면서 지방선거 전까지 함께 저희가 시너지를 내고 성과를 내고 입법 사안에서 가끔씩 조국 혁신당과 의견이 엇갈렸을 때가 있어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맞춰가면서 같이 어떤 연대를 하거나 통합을 하거나 하는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물리적 결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내겠습니까? 네, 그 과정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연대라고 하면 조국혁신당과 연대라는 게 어느 정도의 연대가 가능한 것인가? 예를 들면 뭐 선거 연대, 다른 연대. 네. 연대 정의는 뭔가요? 연대 정의는 여러 가지로 둘 수 있죠. 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같이 가는 길도 연대가 될 수 있고요. 막상 선거에 들어가선 저희가 22대 총선 때 진보당과 함께 연대를 해서 후보의 단일화도 이뤄낸 지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그 영광 보궐선거 때 뭐 4주간 내려가서 선거를 진두지휘했을 때 그때는 사실 연대 실패했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별도의 후보를 내서 저희끼리 경합을 했던 예. 그런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따라서는 연대가 필요한 지역도 있고 그리고 각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곳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전략적 판단은 앞으로 같이 맞춰가면서 선거 시기가 돼서 뭐 논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또 내일 그 중요한 일정이 있으더라고요. 경기도지사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던데 네. 그러면 만약에 선거 연대를 한다면 예를 네. 들어서 경기지사 같은 이 후보, 광역단체장 후보 자리 이 자리까지도 조국혁신당에 좀 양보하거나 나눌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가정 자체가 지금 현재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이건 앞으로 서로 맞춰 가야죠. 그리고 지금 이제 내일 뭐 지방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제가 그런 질문에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선거 연대가 만약에 안 된다면 어쨌든 표는 지난번처럼 갈릴 수밖에 없을 텐데 말이죠. 물리적으로 표를 가른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 네.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건 아니거든요. 각 지역마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게 제일 중요한 건 지방선거는 결국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 성과를 평가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받느냐가 결국 선거의 결과로 이어지겠죠. 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어떤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 어느 정도로 일단 보고 계세요? 지금 한준호 의원님께서 예. 민주진영의 대통합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 지금 통합에 대한 죄송합니다.
합당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혁신당은 지금 본인들의 당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선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갑작스러운 발표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부터는 지선 이후에 합당을 한다라는 얘기로 전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보기에는 본인들이 굳이 조국 혁신당을 뽑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국 대표께서도 이 사안이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같은 지선에 나가는 그런 동료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연대라는 것은 결국에는 존중을 기반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겉보기에 연대는 할 수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진보 진영의 대통합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감정이 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뭐 선거 유불리만 따졌을 때는 연대가 안 되기를 좀 바라시나요? 연대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합니다. 어려울 것 같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지금 많은 또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김어준 씨, 또 유시민 작가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김어준 씨는 합당에 찬성하는 입장을 좀 줄곧 보여왔었는데 그런데 정 대표의 이 추진과 또 특히 김어준 씨의 어떤 지지에도 이번에 결론적으로는 힘을 못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김어준 씨의 어떤 여당에 대한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글쎄요. 저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네. 평론가의 영역은 평론가의 영역에 있는 것이고 이제 실제 그 현실 정치를 하는 영역은 또 현실 정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연계해서 이 평론의 영역이 마치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건 옳지 않고 실제 그래서도 안 되고요. 두 번째는 민주당의 역사가 70년입니다. 예. 그 70년의 역사 속에서 저희가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졌고 당원들도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20대 대선에서 저희가 패배를 하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결집 세력으로 들어왔던 결집 세력이라는 말은 좀 부적절한 것 같고 결집을 하면서 들어왔던 당원분들 실제 저희 당원들도 상당수가 온라인 당원입니다. 저희가 네네. 컨트롤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지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지지 세력들의 다양성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일부의 어떤 입심이나 이런 걸로 움직여지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론가의 영역과 현실 정치 영역에서 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는 비단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평론가, 특히 정치 유튜버들이 정치의 킹메이커가 되려고 하는 양상은 양쪽 당에서 모두 국민의힘에도 있다. 다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이번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 본인 작가, 정치를 떠난 작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김어준 씨는 그야말로 수익성을 지향하는 저는 정치 유튜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대단한 입김을 활용해서 그거는 정치인인 정청래 대표께서도 그 영향력을 활용하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향하는 그 정치적인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입김을 활용을 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계에서도 정치인들이 그걸 이용하지도 않지만 노골적으로 그리고 좀 당당하게 문제점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김어준 유튜버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근데 고성국 씨 같은 경우에도 대단한 입김을 자꾸 윤어게인 관련된 부분을 우리 당에 이제는 투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회피할 게 아니라 직시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 진영 모두 다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한 의원님께서는 내일부터 좀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내일 전해지기로는 공식 경기지사 출마 회견을 하실 걸로 좀 알려졌는데 네. 간단한 출마의 변 내지는 뭐 포부 네. 한번 좀 그리고 내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간략하게 예. 오늘은 좀 다른 내용을 다루니까요. 내일 오전에 이제 출마 선언을 그동안 미루고 있다가 예. 내일 우선은 뭐 당원분들이나 국민들께 알릴 필요는 있어서 간단하게 국회에서 국회에서 진행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중도 우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를
지방 정부에서 성공을 시켜야 되는 이번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공로패 1호 받으신 게 좀 힘이 되셨나요?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힘이 된 것 같나요? 일단 뭐 표정은 지금 밝아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한지아 의원님께서도 상대당 출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다면요. 일단 실용주의라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실용주의, 예. 저희가 지향해야 될 게 지금 정치가 굉장히 양극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 진영에서도 사실은 중간지대,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가고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중도 보수, 중도 뭐 진보가 아니라 결국에는 중도의 목소리. 가 적극적으로 정치에서 꼽힐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책무라고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한준호 의원님, 잘, 같은 예. 집안이라서 같은 한씨셔서. 네. 마음속으로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이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또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모임에 민주당 의원 70여 분이 이름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이를 두고 뭐 친명 반청 결집이다라는 뭐 일각의 좀 해석도 나오는 상황인데 이 모임의 상임대표 박성준 의원은 반청 모임 해석이라는 것은 아니다 좀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조작 기소가 있었잖아요. 우리 함께 해서 이 국정조사를 하자, 공소 취소와. 그래서 한 80여 명이 이제 모이게 된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것을 해야 되는 건데 예. 추진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뭐 박성준 의원 얘기한 것처럼 한준호 의원님 목적이 분명히 있는 모임이에요. 조작 네. 기소 관련된 국정조사 추진하는. 그런데 또 이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그렇다고 이른바 친청계가 이름을 또 다수 올린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다양한 분들이 들어와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80여 명 이상 넘어갔고요. 제가 이제 당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 전에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예. 뭐 우선 제가 이제 출마로 인해서 위원장직을 더 유지를 할 수가 없게 됐고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가 이건태 의원님께서 저희 부위원장을 맡고 계셨는데 저희가 한 달여 전부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라고 고민하던 중에 의원 연대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전체 방에 친전을 돌렸어요. 그러셨어요? 친전을 돌려서 뭐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이제 10분, 20분 이렇게 늘어가다가 최근 이 이슈하고 맞물려서 마치 큰 뭐 어떤 그룹처럼 이렇게 해석이 되곤 하는데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몇 면을 다 봤지만 네. 지금 현재 당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수 들어와 계시고 다선 의원님들께서도 다수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당내 170여 의원들 중에서 지금 현재 거의 90여 분 가까이가 지금 이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더 늘었네요. 네. 네. 지금도 계속해서 아마 의사를 밝히는 분들은 함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집단 이렇게 보기보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해서 의원들이 뜻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청 내지는 친명의 어떤 연대는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고전의 이 말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한 의원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아쉬운 거는 우리가 아까 한준호 의원님께서 검찰 조작 기소에 대한 그런 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그래도 뭐 국민께서 보시기에 어쩌면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명분이 있고. 네.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대통령 한 분을 수호하거나 호위무사로 움직이는 집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임의 이름이 조금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친명이나 친청의 그런 대결 구도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을지로위원회 같은 곳 얼마나 의미도 좋고 이름도 좋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모임이 정치적인 색채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네이밍 자체가 좀 부적절하고 그리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흔드는 모습 우리가 견제는 해야지만 이런 90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이런 모임의 이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를 흔드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근데 같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네. 공소 취소는 사법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행정부에서 하는 거죠. 네. 법무부 측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씌워져 있던 혐의 두 가지, 위증교사와
그리고 공직선거법 이거는 사실상 무죄 판결이 다 난 것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기 직전에 사법부에서 조희대 사법부에서 이유도 없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파기환송을 해서 보낸 거예요. 상당한 의문들이 있죠. 때문에 헌법 84조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이것이 뭐 내란죄라든지 외환의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소추하지 않는다. 소추하지 예. 않는다라고 하는 헌법 제 84조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고요. 그간의 이 내용들이 많은 부분에서 뭐 법률적으로도 검토가 되고 이미 2심까지 가서 재판의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는데 말씀대로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정치의 모임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보이는 건 맞습니다만 예. 그것이 지금 이제 앵커께서 질문해 주신 당내 어떤 계파 갈등 이런 걸로 비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